저를 주목해주세요, 성경분. 올라가고. 이따가 얘기해주세요. 이따가 성경분이 굉장히 궁금한 거. 자,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이미 했지만 스키마, 얼터하고 고급 셀렉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두 주제는 묶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학습 목표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을 위한 SQL, 얼터물을 알고 사용하는 거고, 시나리오는 데이터베이스, 신규 데이터 생성, 조회 등을 다 여러분이 할 수 있었죠, 이미. 간단한 조회도 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변경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이라는 것 자체에 말이 익숙하죠, 이제는. 낯선 단어 아니죠, 스키마 변경. 낯선 말 아시죠? 낯서시면 안 돼요. 스키마 변경.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하게 돼 있죠, 분명히.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테스트할 때 데이터베이스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변경될 필요가 중간에 발견이 됐다, 만약에. 그러면 실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 개발 자체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다 스키마 바꾸고 데이터도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상용으로 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그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일이에요. 스키마 만들고 가는 데이터를 일정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실제 상황만큼은 안 되겠지만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스키마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테스트를 많이 될 정도로. 이 데이터를 채우는 일도 꽤 큰 일이에요.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이 테스트 시스템 개발 자체에 만약에 스키마 변경이 자꾸 생기면 어려워져요, 일이. 매번 만약에 지금 이 얼터, 지금 막 하려고 하는 이 얼터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 전까지만 알고 있다면 뭘 해야 되냐면 변경을 해야 된다면 매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다 쫙 버리고 스키마 생성을 다 새로 해야 돼. 크리에이트 탭을 다 다시 하고 데이터를 다 대량 합의로 쫙 다시 하고 나서 다시 테스트해야 돼. 근데 또 문제 발견됐어. 바꿔야 되는데 또 다 버리고 다시 넣고 데이터. 이 작업을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이 이게 한 번만 생겨도 굉장히 화나거든요.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자체가 바뀌는 것 자체가 되게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바뀐 이후에 테스트 베드 만드는 것 자체도 일이 힘들고 오래 걸려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상용 서비스로 중대형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면 이런 일이 생기면 개발팀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안 돼서 테스트 진행이 바뀐다 그러면 그 준비될 때까지 테스트 못하고 그냥 대기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그 테스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다 홀드. 그러니까 이거 하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금방 안 되기 때문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쉽게 하는 방법, 실제로 다 생성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얼터 명령어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 궁금한 것처럼. 그래서 얼터 테이블 이름 뒤에는 변경하는 스펙이 나와요. 쭉 보셨죠? add column, drop column, change, modify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 얼터는 이 문법이 이대로 보면 명령문 자체는 되게 쉬워요. 테이블 구조를 변경 가능할 수 있어요. 쉽게. 문제는 이거예요. 데이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얼터 자체는 쉬운데 어려운 거는 데이터의 손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게 여기 안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 개발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맞게 프로그램 바꿔야 돼요. 이게 큰일이에요. 데이터가 손상될 수도 있다와 프로그램이 같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 변경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겠지만 완전히 없는 경우 별로 없어요. 영향을 꽤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컬럼 추가
보다는 삭제나 업데이트, 그러니까 변경 업데이트가 아니고 모디파이거나 뭐 바뀌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위험해요. 주의해야 돼요. 컬럼에 추가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적어요. 데이터 손상의 이슈가 거의 없어요. 그냥 새로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새로 추가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추가해 넣을지 이게 이슈예요. 데이터 생성이 이슈예요. 그러니까 손상이라기보다 새로 넣는 게 있는 거고, 이쪽은 삭제 변경은 이미 기존에 있던 테스트 데이터 또는 이게 만약에 운영 중인 시스템의 DB를 만약에 얼터가 있다. 이게 훨씬 심각한 이슈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이슈. 이거 한번 얼터 테이블 잘못하면 데이터 싹 나가갈 수 있어요. 되게 심각해요. 얼터 하나 잘못 날리면 데이터가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데이터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있어요. 근데 값이 조금씩 다 이상해지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여러분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변수,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을 다른 변수에 이렇게 대입하면 값이 손실되는 경우 있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네?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달라.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즉 두 개의 변수의 타입이 다르죠. 자동으로 값이 캐스팅, 변환되죠. 자동 변환이 안 되는 경우 그냥 에러라고 말 텐데 에러 안 나고 묵시적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해주니까 기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이 자동 변환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걸 확인해야 되죠. 문제가 없어야 되죠. 똑같은 일이 얼터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얼터 칼럼을 타입을 바꿨어요. 근데 값을 기존에 있던 값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타입 캐스팅이 잘못돼 발생했어요. 그럼 값은 다 변환돼서 저장이 돼 있는데 사라졌었다 뭔가가. 복구 안 돼요. 복구할 수 없죠. 이미 값이 사라졌으면 손실돼. 예전에 백업이 있는 거에서 복구해요. 일이 커지죠. 근데 얼터 이 한 방은 그 한 방 커리로 테이블에 있는 모든 테이블의 레코드에 다 영향이 가죠. 업데이트나 이것은 업데이트되는 테이블 레코드였을 텐데 얼터는 무조건 전체 테이블 레코드입니다. 100% 영향을 미쳐요. 테이블 전체 레코드에. 위험해요. 따라서 이 얼터 테이블 작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작업 시작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결제. 뭘 심했어. 굉장히 현실적인 백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들어가면. 물론 그 작업 들어가기 전에 결제가 다 필요하고요. 근데 실제 상황은 소규모 이런 게 아니라면 결제하지 않고 할 수 없어요. 필요한 건 백업을 해야 돼요. 하다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가정해놓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복구 방법이 있어야 돼요. 얼터 디리터와 똑같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시작할 수 있고, 자 뒤에는 이제 실습인데 여기서 각 문법을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습도 했고 토론도 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하시고 재고 수량 속성을 마지막 칼럼으로 추가하는 것, 단 입력값이 없을 때는 0을 가지도록, 테이블 이름을 북 인벤토리로 수정하는 것, 프라이머리티 제약 조건, 유니크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실습을 했을 때 프라이머리티를 만약에 안 넣으셨다면 이번에 추가해 주세요. 여기에 이걸 하는 순간에 유니크를 넣으실 때, 얼터를 넣으실 때 에러가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 잘 보시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분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칼럼에 대해서 유니크를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에러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에 에러가 나겠다라고 알아야 되고 어떤 에러가 나는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하실 때 alter table change 또는 add constraint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유니크 같은 이런 constraint 추가할 때 둘 다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 add constraint라는 것도 한번 안 보셨으면 검색해서 이걸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반드시 백업을 해서 복구할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 예습에 나와 있을 텐데 북테이블에다가 출판사의 위치라는 속성, 애트리뷰트를 추가하시고 거기에 가지는 값은 서울
KR 형식의 값을 가지도록 컬럼을 하나 추가하고 값도 추가하는 거예요. 값을 추가해요. 속성 추가, 값 추가,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한번 먼저 추가하고 두 번째 할 일은 이 출판사의 위치값이 한 개로 서울하고 코리아 도시명 국가명이 같이 있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얼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따로 도시하고 네이션, 국가 두 개의 속성으로 분리해서 저장할 필요가 있다. 얼터가 두 번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 추가하고 그다음에 다시 얼터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서울 KR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중에 서울만 떼서 CT라는 속성에 넣어주셔야 되고 이 값 중에 KR 떼서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네이션에다가.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때 문자함수 write substring index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작업을 하실 때. 또는 substring이라는 걸 쓰셔도 돼요. 그거는 예습 체계로 있었고 더 자세한 건 검색하셔도 다 나옵니다. 이거는. 요거 이용해서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예습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예습하시고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입니다. 날짜가 상하이로 되어 있죠. 이걸 빨리 하세요. 시간을 이거를 한 10분에서 15분을 드릴게요. 해보세요. 빨리. 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제가 얼터를 열심히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고 얼터가 지금 상당히 빠르겠죠. 설명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강의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얼터를 실제 현장에서 얼터라는 명령문을 얼마나 자주 쓰게 될까요? 거의 안 씁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서 최초 셋업할 때 쓸 일이 있을 정도 몇 번 쓰고 한 번 셋업이 끝나면 쓸 일이 없어요. 얼터는. 프로젝트를 만약에 6개월짜리면 6개월 프로젝트에서 얼터를 쓰는 경험을 가진 확률이 몇 번 없어요. 심지어 그 일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합니다. 일반 개발자가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얼터를 쓸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 한마디고 이 얼터는 특수한 경우만 써요. 심지어는. 흔하게 쓰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막 아까 첫 번째 놓고 두 번째 놓고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얼터를 그렇게 파고들지 않아도 돼요. 얼터를 그렇게까지 막 파고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재고시라는 영어로 볼까요? 인벤토리.